안녕하십니까? 함께 성장하는 응답, 응달쌤입니다. 같은 뇌출혈인데 CT에서 어떤 건 볼록 렌즈 모양으로 딱 떨어지고 어떤 건 초승달처럼 뇌 표면을 넓게 뒤덮고 어떤 건 뇌구 사이사이로 하얗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만 다른 게 아닙니다. 한 명은 머리를 부딪히고도 멀쩡하게 걸어나갔다가 3시간 뒤에 의식을 잃습니다. 한 명은 살면서 겪어본 적 없는 최악의 두통을 느끼고 쓰러집니다. 한 명은 몇 주에 걸쳐 자꾸 넘어지고 성격이 변하고 치매처럼 보입니다. 셋 다 뇌출혈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어느 공간에 어떤 혈관이 왜 터졌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뇌출혈을 하나의 병으로 보지 않고 위치와 기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4가지 질환, ICH, EDH, SDH, SAH로 나눠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뇌출혈의 이름은 어느 공간에 피가 고였느냐로 결정됩니다. 두개골 안쪽부터 뇌 표면까지 뇌를 감싸는 막은 3층입니다. 경막, 듀라메런은 가장 바깥의 위치, 가장 질기고 두꺼운 막이며 두개골 안쪽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지주막, 아레키노이드 메런은 거미줄처럼 얇은 막, 경막 바로 안쪽에 있습니다. 연막, 피아메런은 뇌 표면에 완전히 밀착된 가장 얇은 막으로 뇌의 주름 하나하나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경막 외 경막하 공간은 잠재 공간이므로 이곳에 출혈이 생기면 혈종이 국소적으로 뇌를 압박하며 종괴 효과, 매스 이펙트를 일으키는 반면 지주막하 공간은 원래 CSF로 연속되어 있는 공간이므로 출혈 시 혈액이 CSF를 따라 넓게 퍼지고 뇌압 상승, 화학적 수막 자극, 뇌 수막염 유사 증상, 혈관 연축, 베소스파즘 등 다른 기전의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첫째, EDH, 경막 외 혈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두개골과 경막 사이입니다. 대부분 두개골 골절, 특히 측두골 골절로 중경막 동맥, 미들 메닌지얼 아터리가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동맥성 출혈로 압력이 높고 진행이 빠릅니다. 경막이 봉합선에 단단히 붙어 있어 출혈이 봉합선을 넘지 못하므로 CT에서 볼록 렌즈 모양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전적으로 기술되는 특징적 경과가 의식 명료기, 루시드 인터벌입니다. 외상 직후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곧 회복해서 정상처럼 보이지만 이 사이 경막 외 공간에는 조용히 피가 차오릅니다. 혈종이 임계점을 넘으면 몇 시간 뒤 갑자기 의식 저하, 반신마비 등 증상이 급격히 발생합니다. 다만 모든 EDH에서 나타나는 필수 소견은 아니며 정맥성이거나 소아 환자에서는 명료기가 짧거나 아예 관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의식 명료기가 진단적 함정입니다. 환자가 멀쩡해 보인다가 괜찮다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대표 사례입니다. 신경학적 악화가 나타난 이후로는 최대한 신속한 수술적 감압이 예후에 중요하다는 것이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동맥성일수록 명료기가 짧거나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둘째, SDH, 경막하 혈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경막과 지주막 사이입니다. 가교정맥 파열이 기전으로 대부분 외상으로 인한 가속 감속 힘에 정맥이 찢어지면서 발생합니다. 정맥성이라 EDH보다 느립니다. 경막과 지주막 사이는 봉합선의 제한을 받지 않아 초승달 모양으로 뇌 표면을 따라 넓게 퍼집니다. 급성 SDH는 외상 직후 발생하며 대개 뇌 좌상을 동반합니다. 가교정맥이 찢어질 정도의 외상이면 이미 피질, 백질 손상도 같이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이것이 EDH보다 예후가 나쁜 핵심 이유입니다. 만성 SDH는 주로 고령에서 뇌 위축으로 공간이 넓어지고 가교정맥이 노출되면서 발생합니다. 외상력은 전체 환자의 약 56에서 75%에서만 확인되며 나머지는 외상 기억이 뚜렷하지 않거나 외상 자체가 경미해 인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상도 보행 불안정, 갈열적 두통, 편측 위약, 인지 저하 등 다양해 치매나 노쇠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지? 요즘 어르신이 이상해지셨다 하는 주소로 온 고령 환자에서는 만성 SDH를 감별 목록에 꼭 넣어야 합니다. 셋째, SAH, 지주막하 출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지주막과 연막 사이, 원래 뇌 척수액이 차있던 실제 공간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류 파열로 서클 오브 윌리스 분지점에서 혈액학적 스트레스로 혈관 벽이 약해지며 낭상 동맥류가 생기고 이것이 터집니다.
시그니처 증상은 천둥 번개 두통으로 살면서 겪어본 것 중 가장 심한 두통이라는 표현이 진단 단서처럼 쓰입니다. 고압의 동맥혈이 순간적으로 지주막하 공간에 뿜어져 나오면서 두개 뇌압이 급상승하고 수막이 자극되기 때문입니다. 목 경직, 심하면 즉시 의식 소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재출혈 위험은 초기, 특히 첫 24시간, 그 중에서도 첫 4시간에서 6시간 동안에 가장 높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SAH의 모든 원인에서 동맥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ICH, 즉 뇌내 출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혈이 생기는 위치부터 말씀드리면 연막 아래, 그러니까 뇌실질 그 자체 안에서 출혈이 발생합니다. 발생 기전은 소동맥이나 세동맥이 파열되는 것인데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 고혈압입니다. 오랜 기간 높은 혈압에 노출되면 관통동맥벽에 섬유성 뇌괴사가 생기고 결국 이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고혈압성 출혈은 주로 기저핵, 시상, 소뇌, 그리고 뇌간에서 잘 발생합니다. 다만 대뇌엽에서 발생하는 출혈은 조금 다른데 여기서는 뇌아밀로이드 혈관병증, 흔히 CAA라고 부르는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임상 양상을 보겠습니다. ICH는 EDH, 경막 외출혈이 보이는 극적인 반전이나 SAH가 보이는 순간적인 폭발적 발병과는 다릅니다. ICH는 수분에서 수시간에 걸쳐 서서히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혈종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커지고 이것이 주변 뇌를 압박하면서 두통, 오심, 구토가 점점 심해지는 양상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ICH의 흥미로운 점은 출혈이 생긴 위치에 따라 임상 양상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부위인 기저핵부터 보겠습니다. 기저핵 출혈에서는 반대쪽 편마비, 병변이 있는 쪽으로 눈이 쏠리는 소견, 그리고 반대쪽 감각 소실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기저핵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뇌섬유막, 즉 internal capsule이 함께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상입니다. 시상 출혈에서도 인접한 뇌섬유막 손상으로 인한 편마비가 동반되는데 여기서 아주 특징적인 소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눈이 아래쪽과 안쪽으로 편위되면서 동공이 축소되는 축동, 영어로는 myoric pupil이 함께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드물게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눈이 돌아가는 이른바 wrong way eyes라는 소견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의식이 유지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신 감각 소실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뇌교, 즉 pons 출혈을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임상적으로 매우 위중한 양상을 보이는데 의식 저하나 혼수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감별 진단의 핵심이 되는 소견이 바로 pinpoint pupil입니다. 동공이 1에서 2mm 정도로 아주 작게 축소되어 있지만 빛 반사는 유지되어 있다는 것이 뇌교 출혈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네 번째, 소뇌 출혈에서는 운동실조와 현운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소뇌는 뇌관과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만약 혈종이 뇌관을 압박하게 되면 급격하게 의식 저하가 진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뇌엽 출혈입니다. 이 경우는 출혈이 발생한 구체적인 위치에 따라 운동, 감각, 언어, 시야 등 다양한 국소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대뇌엽 출혈은 임상 양상이 허혈성 뇌졸중과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두 질환을 감별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 뇌출혈은 증상만 다른 게 아니라 급성기 대응 원칙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혈압 조절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ICH는 수축기 혈압을 130에서 140mmHg로 적극적으로 낮춥니다. 혈종 확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EDH는 혈압을 함부로 낮추지 않습니다. 뇌관류압, 그러니까 평균 동맥압에서 두개 뇌압을 뺀 값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이며 심한 고혈압이 쿠싱 반사, 즉 뇌압 상승에 대한 보상 반응일 수 있어서 강압제보다 응급 감압 수술이 우선됩니다. SAH는 동맥류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수축기 160mmHg 미만으로 조절하되 과도하게 낮추면 뇌관류압 저하로 뇌경색이 유발될 수 있어 뇌관류압 70mmHg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SDH는 확립된 혈압 목표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혈압을 피해 뇌 관료압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관찰 연구에 따르면 첫 24시간 평균 수축기 혈압이 140mm 미만이었던 환자군은 혈종 확대 빈도가 더 낮았고 반대로 최고 수축기 혈압이 200mm를 초과한 환자군, 특히 220mm를 초과한 경우 혈종 확대 빈도가 더 높았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같은 뇌출혈 환자 혈압 조절인데 목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각 질환의 예호와 치료 원칙, 그리고 응급실에서의 실제 처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EDH의 치료와 예후입니다. EDH는 신경학적 악화가 발생한 이후 수술까지의 시간이 예후에 중요합니다. 표준 치료는 개두술을 통한 혈종 제거와 골편 재건이며 혈종이 GCS 점수와 관계없이 응급수술 적응증이 되는 기준은 대략 25에서 30ml 사이로 문헌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고됩니다. 이 범위를 넘어가면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응급실에서는 GCS, 동공소견을 반복 평가하며 신경외과 응급콜과 함께 즉시 CT를 확인하고 크기가 작고 안정적이면 6에서 13시간 뒤 추적 CT로 확대 여부를 재평가합니다. 다음은 SDH의 치료와 예후입니다. 급성 SDH는 혈종 크기가 크거나 진행성 신경학적 악화가 있으면 응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응급실에서는 동공 비대칭, GCS 저하, 정중선 변이 정도를 기준으로 신경외과와 수술 여부를 결정하며 급격한 악화 시에는 지체 없이 수술로 전환합니다. 만성 SDH는 대개 버홀 배액술로 치료하며 급성형보다 전반적으로 예후가 양호합니다. 세 번째 SAH의 치료와 예후입니다. SAH는 재출혈 위험이 가장 높은 초기 시간대 안에 동맥류를 처리해야 합니다. 응급실 처치의 핵심은 재출혈 예방으로 동맥류 처리 전까지 혈압 조절과 응고장의 교정이 우선됩니다. 이후 코일 색전술 또는 클리핑으로 동맥류를 조기에 폐쇄하고 지연성 뇌허염, 즉 혈관 연축을 예방하기 위해 니모디핀을 투여합니다. 응급실에서는 천동 번개 두통 호소 시 CT를 우선 시행하고 CT가 음성이나 임상적으로 의심이 강하면 요추 천자를 고려합니다. 마지막 ICH의 치료와 예후입니다. ICH는 발병 후 수시간이 혈종 확대의 위험 구간이며 CT에서 스팟 사인, 아일랜드 사인, 수월 사인이 보이면 활동성 출혈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ICH는 대부분 수술이 기능 예후를 뚜렷이 개선하지 못해 혈압 조절, 130에서 140mmHg과 항응고제 기란 같은 내과적 치료가 우선이며 개두술은 신경학적으로 악화될 때, 최소 침습 혈종 제거술은 특히 대뇌엽 출혈에서, 손해 출혈은 3cm 이상은 확립된 수술 적응증으로 예외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신경학적 증상이나 외상 환자가 오면 일단 CT부터 빠르게 확인하는 겁니다. 어느 공간에 어떤 기전으로 터졌느냐에 따라 치료 원칙과 예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지식이 여러분의 일상과 임상 환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